김명구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교란하는 외국계 금융기관 이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복형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죠? 예. 지난 5월에 중간조사 발표했는데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7월에 무차입 공매도건으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 총 27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증선위에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무차입 공매도도 그렇고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주식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미국 17년도에 시타델 증권이 알고리즘 초단타 매매해가지고 우리 주가 급등락 반복해가지고 그야말로 개미들을 완전히 털어버린 사건인데, 최근에는 또 DMA를 이용한 고빈도 그 단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세 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있어요. 4월에 금감원에서 조사했다는데 이게 당시 증권사만 점검하고 그 주문 거래, 실제로 주문 거래소나 이런 건 조사를 안 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때는 아마 저희가 무슨 우리 토론 그 투자자들이랑 토론을 할 때 특정 증권사의 그 유동성 공급 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약간 테마 검사로 점검을 한 것이고, 예.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모건 스탠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SK 하이닉스 주식을 선행 매매했다고 또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금감원에 조사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도 모건 스탠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네. 그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조금 저희가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외국인 금융기관 기업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뭐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예. 그만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말일 테고, 이런 게 바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외국인의 불공정 행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좀 강력한 처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뭐 불법 공매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 검사를 진행해 왔고 그 유념해서 잘 보겠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희 개인 투자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와 더불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유동성이라든가 다양한 또 기능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그분들 보시기에 약간 지나치게 배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균형을 좀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국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가 저는 그 늘어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문제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의원실에서 외국계 기업들 포함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의 위반자 명단을 그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게 금감원에서는 제출할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아무래도 뭐 명단까지는 조금 화면을 보시면 금융당국이 제재 처벌 강화를 주저하고 있는 사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위반자 계속 또 발생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게 20년 대비 23년 봤을 한 60% 증가한 것 같아요. 보니까 불공정 거래 위반자들의 경우 또다시 범죄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불공정 거래 이 사건 위반에 대한 제재와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미공개 정보를 포함한 3대 불공정 행위 있잖아요. 우리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시세 조정하고 부정행위하고 이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위반자들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단 공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입법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금융위에도 보고 드리고 국회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불공정 거래에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철저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병호 위원장님께 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잖아요, 그죠? 예. 법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그 제도 관련 사항 자문을 위해서 그 위원회를 예.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 위원회 언제 출범합니까? 이번 달에 위원은 확정을 하고 일정을 맞춰서 회의는 뭐 최대한 이번 달에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나 사업자가 민간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그 이 관계되는 쪽에 추천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그 업계나 이런 이익과 관련된 데 있는 사람들이 직접 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문제가 같아서 있다. 예, 전문가 중심으로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시장 안정화라든가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그 책임을 가상자산위원회로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예. 그 가상자산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게 되면 금융위도 업계 입장을 듣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거래소나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민간위원 9명 중에 최소한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라는 명목 앞세워서 또 이 규제에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산업진흥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단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은 뭐 진흥하자는 분들 또 보호를 조금 더 중시하는 분들 균형 있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상자산위원회가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미루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종 결정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가상자산 시장 개인 이용자가 규모가 645만 정도가 돼요. 3, 40대가 절반이고요. 20대가 75%가 넘습니다. 그나마 몇 남지 않은 우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 사다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의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법인 실명제 계좌,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다른 세탁에 대한 우려만 부딪힐 수 있다면 가상자산 시장 정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이 우려되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서 허용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위원회 의견도 듣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를 하겠습니다.